이렇게 찍어야 뭐 편하게. 안녕하세요. 감성은 유입니다. 오늘 제가 첫 촬영이다 보니까 조금 긴장되긴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세 가지를 얘기해 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퇴사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좀 어린 나이에 회사를 일찍 일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정말 쉬어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전문직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수입도 안정되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고,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직장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월급을 받으면서 한 달 한 달 살아가다 보니까 사실 뭐 매일 걱정을 하고 여기서 뭔가를 더 벌고 싶고 항상 그렇긴 한데, 막상 또 한 달에 그 월급을 받고 나면은 또 그런 생각들이 없어지고, 또 돈이 부족한 시기에는 나도 좀 부업을 해볼까? 다른 일을 해볼까? 뭐 이런 생각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사실 저희 회사도 조금 어려움을 겪었었고, 저도 그때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언제까지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나이도 있고 이제 40대가 되다 보니까 정말 20대 30대에는 한우물만 파면서 일을 했던 스타일인데, 저도 유튜버를 많이 시청하고 남는 시간에 많이 보고 공부도 하고 경제 유튜버도 많이 듣고 하는데, 보면은 거기서 많이 나왔던 거가 뭐 돈 버는 얘기, 그 다음에 재테크 하는 얘기, 부동산 얘기, 주식 얘기, 이게 코로나 시대에 정말 많았죠. 유튜버들 중에서는 정말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조금 이거 읽고서 머리가 띵 했던 거가 부의 추월 차선이라고, 그 책 내용 중에서 제가 이 한 문구에 꽂혀서 회사에서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제가 한참 일을 해가면서 지냈던 시기에는 저도 제가 일을 해서 그 성과를 갖고 급여를 받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제가 오래돼서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사실은 관리직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벌어주는 수익과 이거에 관련돼서 또 급여가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이 회사가 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가 일하는 시간에만큼 그 대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정말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이대로 그냥 안주하고 있어서는 이 나머지를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고 부업도 많이 하고 지금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코로나 시기에 좀 관심 있게 봤던 것들이 신사임당의 스마트 스토어로 1,000만 원 벌기 온라인 강좌를 듣고, 그게 충분히 그냥 컴퓨터만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문구로 해서 공부를 해봤지만 사실 그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 안에 도전하는 뭐 상세 페이지부터 해서 사진부터 해서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소비자라고 했을 때 물건을 사고 싶을 정도의 그 감성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되게 어려웠던 것 같고, 물론 처음에 모든 사업이 어렵긴 하겠지만 그 시장을 뚫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도매상한테 제가 물건을 첫 번째 받아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아무 경력도 없고 이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또 그분들조차도 좋은 사람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뚫어야 되는 공간이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일을 하면서 또 그것까지 한다라는 거는 쉽지가 않았죠. 또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도 있고요. 내가 만약에 월급이 정말 작다 그렇다라고 하면 뭘 해서라든지 부업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급여가 된다라고 하면 항상 생각은, 사람은 그렇잖아요. 항상 월급이라는 거는 받아도 더 받고 싶고 부족하고, 또 한 달 지나면 내 통장에 그냥 스치는 숫자일 뿐이지 않나요? 전 그렇던데. 그렇잖아요. 월급날 딱 들어오면 잠깐 기분 좋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카드값 나가죠, 공과금 빠져나가죠, 뭐 용돈 쓰죠, 차비 쓰죠, 그 다음에 뭐 부모님 용돈 드리죠, 또 아이들 여러 가지 교육비 들죠. 그러고선 제가 왔다 갔다 해서 경비 들고 하면, 그래서 200을 벌어도 부족하고 300을 벌어서 쓰는 사람도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500을 벌어서 쓰는 사람도 부족하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 저도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바로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그리고 제가 이제 20대거나 그랬으면 사실 여러 일에 도전을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했고 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제 나이가 돼서 새로 뭔가를 도전한다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새로운 일을 도전하기였는데요. 퇴사를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어떤 일을 할까,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도 해봤고, 그 다음에 블로그로 매일 하루에 하나씩 글을 써서 월 100만 원 이상 벌어보기. 와, 이거는 직장인들이 들었을 때는 정말 솔깃해요. 왜냐면 내 월급이 300이에요. 근데 100만 원을 더 벌 수 있다? 절대 연봉은 그렇게 올려주지 않죠. 이게 큰
수익이라고 하면 애초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사람들은 글로그 글 써서 한 달에 400, 500 번다 이러면 내 급여보다 높기 때문에 그게 부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쉽게 도전하질 않아요, 일반인들이. 그래서 참 이런 아이템들, 콘텐츠들 보면 정말 저희 같은 월급쟁이들한테는 훅하게 잘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온라인 강좌를 한 3, 40만 원 주고 결제하고 또 남는 시간에 들으면서 사실 도전을 해봤거든요. 하루에 500자에서 한 1000자 정도 써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애드센스를 받아서 광고 수익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또 저작권 없는 사진을 내 주제에 맞는 또 사진도 컨택해야 되고 글 내용도 주제를 잡고 사실 글 쓰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작가분들, 그 다음에 그 관련된 분들은 정말 리스펙. 제가 이제 친구들 만나서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는 막 몇 시간이고 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제 생각이나 내가 오늘 이렇게 퇴사하기 아니면 유튜브 도전한 얘기를 글로 쓴다 하더라도 이게 막상 쓰려고 그러면 문맥이나 아니면 뭘 어떻게 기승전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히더라고요. 제가 한 몇십 개는 좀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보통은 한 20개 이상 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막상 쉽지가 않아요. 이게 또 일을 하면서 또 하는 일을 하면서 일도 하고 한다는 거? 또 이것도 핑계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월급이 주는 마약에 빠져버리면 이게 모든 게 쉽지가 않아요. 자기 개발을 하는 거는 꾸준히 내가 어느 직장에서, 저도 직장에서 안정되게 잘 벌고 있었지만 거기서 안주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원래 자리는 올라갈수록 그 자리 지키기가 더 어렵거든요. 저도 제가 저희 직원보다도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제가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너무 많이 변하고,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게 디지털화 되고 뭔가 안 하면 나는 뒤처진 것 같고, 제가 앞으로도 살아가야 될 날이 살 날보다 더 많은데 거기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도 이 생태계를 알아야 되고 또 이 안에서도 제가 뭔가를 또 해야 될지를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책을 읽으면서 거기서 중요한 것들은 항상 메모를 하거든요. 메모들 하면서 다시 한번 깨우치고 그 시기를 잡고 퇴사를 하고, 그 퇴사하기 전 한 1년 전부터는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도전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그 과정도 주말에 회사 다니지 않는 시간에 그런 교육 과정을 듣고 천천히 준비하고 시험도 준비하고 그거에 대한 저의 또 다른 커리어도 쌓으면서 진행을 했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또 얘기할 거는 도전하는 일이 저는 지금 하나만 생각하지 않고 지금도 마찬가지 오늘 이렇게 유튜브 찍는 것처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또 하나의 도전이거든요. 저는 지금 여러 가지 부캐를 만들어서 이제는 그 받는 월급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스스로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던가 아니면 뭔가를 제가 기술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돼요. 지금도 정말 이때 40대 아니면 또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젊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충분히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처음부터 시작하더라도 다시 예전에 20대가 돌아간 기분으로 지금 여러 가지를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도전하는 일들은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다시 또 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세 번째 얘기할 거는 지금 유튜브를 도전하게 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네이버 블로그도 해봤었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고 정말 유튜브만 지금 엄두를 나질 않아요. TV 요즘 잘 안 보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더더욱 안 보는 시대이긴 한데 예전에 뷰티업 쪽에 교육 쪽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저희 수강생들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배우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유튜버 유명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셨어요. 와, 그거 보면서도 대단하다. 부럽기도 하는데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유튜브는 레드오션이다. 맞죠? 생각해보면 맞을 수도 있는데 조금 제 생각은 달라요. 저희가 그렇게 따지면은 저희 한국에서는 모든 산업들이 레드오션 같아요. 미용실 많죠, 부동산 많죠, 자영업자 많죠, 식당 많죠. 내가 뭔가 하려고 보면 그게 관심 있기 때문에 많아 보이거든요. 근데 다 누구나 성공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선은 그런 마음가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갖고 유튜브로 또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목표로는 도전해보는 거로 첫 번째 목표를 잡았고요. 1월 31일 날 딱 채널명을 정하고 그 다음에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첫
방송을 찍게 되면서 퇴사하고 새로운 일 도전하고 세 번째로 유튜브 도전한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잘 되면 좋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일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 유튜브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마케팅 채널로도 필요할 수도 있고 내가 곧 브랜드가 되는 사회다 보니까 인스타로 유명한 인플루언서라든가 뭐 틱토커라든가 유튜버라든가 레드오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 한국의 모든 산업들은 다 레드오션이에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고 각종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보면은 경쟁자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안 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본인 얘기를 스스로 하면서 그 장점은 내 거를 기록할 수도 있고 성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첫 영상이다 보니까 아마 좀 어색하고 나중에 이거를 좀 숨기고 싶은 영상일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제가 성장해 가는 모습을 기록할 수도 있고 이게 커뮤니케이션 되는 소통의 창구로도 쓰일 수도 있고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도전하게 됐습니다. 중년인 분들도 도전하는데 누구든지 할 수 있죠.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제가 40대가 돼서야 드디어 알게 된 도전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두서가 없이 좀 말이 왔다 갔다 했지만 예쁘게 봐주시고요. 제가 다음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